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제 그 제가 영상 스트리밍 방송을 했죠. 근데 방송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대기업 관련해서 이제 팀노바의 관점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얘기하면서, 일단 팀노바가 네카라쿠베 수준으로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연봉이 원천징수 기준으로 하면은, 원천징수가 뭐냐면 이제 연봉 계약된 연봉 외적으로 뭐 인센티브라든지 회사 내적으로 주는 다양한 것들, 그런 돈을 다 합쳤을 때 실제 실수령액이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카카오톡이나 이런 그 네이버나 이런 쪽 초봉 자체가 지금 5천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코리아에 확인된 건 2019년도에 4,500부터 이렇게 500이라고 찍혀 있고, 카카오톡은 4,200이라고 찍혀 있어요. 불과 1년 반년 전에 사실은 카카오톡은 4,200 주던 기업이에요, 초봉을. 그래서 사실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4,500에서 5,000 정도로 가기 때문에 팀노바는 네카라쿠베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사실 이 말이 틀린 게 없는데, 원천징수 기준으로 하면은 네이버는 뭐 7,000 뭐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중소기업은 원천징수 기준으로 왜 안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원천징수 기준으로 네이버가 이번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최대 실적을 또 보였대요. 그래서 엄청난 이번에 여러 기사들이 뜬 걸 보면 이제 2분기에 또 굉장히 그 매출이 많아서 이제 인센티브 같은 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가변적인 거잖아요. 그때 아주 유동적으로 계속 변화하는 거고, 그런 기준에서 그런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어떤 뭐 우리도 좋은 사례들만 얘기하면 사실 그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거나 회사가 굉장히 좋은, 예를 들어서 뭐 블록체인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코인으로 줬는데 이게 떡상을 한 거예요. 그 한때 그 떡상했을 때 팔면은 사실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된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케이스도 있고, 사실은 그런 걸 다 합쳐가지고 연봉을 산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회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기본적으로 계약 연봉이 이제 기본이 중요한 거죠. 다들 그런 이제 원천징수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유리한 게 있으니까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좋아하시라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뭐 그건 본인 취향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성장의 개념에서도 사실 나는 그 제 생각이지만 나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제 성장한 많은 기업들도 사실은 지금이야 이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됐지만 사실은 다들 스타트업이었고, 그 스타트업을 창업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나는 그 작은 기업에서 주인공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더 선호한다. 그리고 4,500, 5,000이면 네카라코베 수준 맞지 않냐. 초봉 계약이 완전 똑같은데 그 유동적으로 인센티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왜 여기다가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술력도 대기업이 최고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일단 그분은 사실 그 제가 이거를 순화해서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그 채팅에서도 뭐 라이브 방송 어제 한 거 보시면 되는데, 사실 다른 분들이 되게 불쾌했어요. 왜냐면은 대기업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한 기본적인 천대사상이 깔려 있는 건데, 제가 이게 조금 역겨웠던 게, 그 스타트업을 무시하는 그 시선이 제가 봤을 때는 그 학력으로 또는 전공자냐 비전공자로 나누던 그 또는 인서울이냐 아니냐로 그 사람의 레벨을 나누는 그런 이제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 굉장히 역겨워하는 그런 이제 구도죠.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프레임인데, 그 사실 그것보다 본질은 좋은 학교를 나왔을 때 일을 잘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좀 더 성실하다는 게 증명이 됐고 모범생이란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그게 그 사람의 그 능력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그 사회만 보더라도 뭐 최근에 야놀자였나요? 그 소프트뱅크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그 분도 사실은 모텔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던 분이고, 사실 되게 굉장히 평범한 분들도 사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성장해서, 또는 스펙이 낮은 사람들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배제하고
무조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 보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대기업에서 지금 핵심 개발자 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난다긴다 하고 잘 나가던 분들이 그렇게 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감안 안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보면 보편적으로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뭔가 배웠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여지는 현상이 우리 사회와 똑같던가요? 실제로는 많이 다른 경우를 많이 보실 거예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요새 하도 남녀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뭐 남초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뭐 그 어떤 여성에 대한 얘기라든지 여초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남성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런 게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치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좀 어떤 커뮤니티는 하나의 성향을 띠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런 커뮤니티의 글들만 보고 짜깁기 하거나 자기 아주 작은 좁은 시야로 그걸 봤을 확률이 높은 얘기거든요. 진짜 대기업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보편적으로 대기업이 기술력이 가장 좋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대기업이 어떤 야후를 이긴 구글은 대학생 2명이 창업한 회사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얘기는 뭐냐면 야후는 프로 개발자들이 그렇게 많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룡기업이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던 회사였는데 불과 2명의 스탠포드 학생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였는데 야후의 이제 데이터 수집 방식이랑 구글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랑 메커니즘이 다른 거예요. 구글이 좀 더 혁신적이었거든요. 지금의 구글이 보여주는 이제 자료 수집 이런 알고리즘이나 그런 뭐 봇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동작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굉장히 인덱싱을 굉장히 촘촘하게 잘 해놔서 아주 단기간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정말 많은 데이터에서 빠르게 뽑아낼 수 있는 지금 그렇게 고도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초반에 그런 큰 컨셉트는 2명의 창업자가 생각해냈다는 거죠. 이것만 봐서 알겠지만 대기업이 절대적으로 이제 이런 모든 기술 우위에서 최고를 점유하고 있진 않아요. 그거는 구글 또한 마찬가지예요. 스타트업도 아니지 학생이 대기업을 이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실제 시장에서 반영이 돼서 지금 구글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꼽히는 기업 중 하나죠. 자, 일단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하기엔 큰 사업이 아닌 경우엔 중소기업과 계약해서 보통 해요. 공룡기업이 직접 하기엔 흔히들 유니콘이나 직접 하기에는 큰 사업이 아니야.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그러니까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거지. 그래서 흔히 유니콘이나 대기업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보안회사 출신이다. 보안회사의 주 고객들은요. 중소기업들보다는 정부 사이트나 대부분 대기업들이에요. 대기업도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삼성 계열사도 있고 뭐 국민카드, 국민은행 무슨 이런 은행들도 있고 은행도 보안 좋다며. 근데 그 은행조차도 보안 제품은 보안회사랑 같이 콜라보해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필드에서 좀 봤으면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하다는 얘기는 참 안 할 텐데 성장하려면 그 사람은 약간 대기업에 너무 이렇게 꽂혀 있어. 그러니까 이미 성장하고 뭔가 최고가 되면 무조건 대기업 이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서 그러니까 높은 스펙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보안처럼 어떻게 보면 나중에 더 시장이 커질 거라 생각은 하지만 이런 보안처럼 대기업이 지금 당장 건드렸을 때 돈이 되지 않는 사업에 한해서는 오히려 기술력이 더 뛰어난 곳이 많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그런 이제 아주 근본적인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나오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 해외 가면은 보통 이제 아이비리그나 이런 되게 유명한 스탠포드 이런데 유학생들이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대기업들이 그 유학생들 컨택하려고 많이 가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컨택을 미리 한 다음에 그 친구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고 좋은 조건으로 데려오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흔한 거예요. 되게 명문대 좀 컴퓨터 쪽에 있는 그 연구소나 이런 쪽에다가 후원을 많이 하고 그 기반을 그 친구가 할 만한 실험에 대해서 후원을 많이 하고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낸 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그 다음에 채용하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그거 다 학생이잖아. 기업이 절대적으로 최고라면 이 개인 학생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목맬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생산되는 정보가 최고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인공지능 같은 것도 메커니즘을 보면 되게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게 지금 인공지능을 발전시킨 다양한 분들은 기업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대학에서 많이 발전을 시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업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막 가끔 뭐 노벨상 같은 거 사시는 분들 보면 일본의 중소기업 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이라고 하는 건 기업 규모와는 항상 비례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저렇게 그 돈 규모에 있어서 대기업이 굳이 기술력을 높이지 않아야 되는 분야가 있다는 얘기를 일단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주 사업 분야가 아닌 경우에요. 뭐 예를 들면 삼성이 반도체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하청이랑 되게 많이 일을 해요. 그래서 제 제자 중에도 대만 라인 있잖아요. 라인 대만팀 제1하청에서 지금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인터뷰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제가 자랑스러운 제자들이 있는데 언제 이제 시간 맞춰서 제가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라인 쪽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뭐 어떻게 중소기업이면 되게 허접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자기 프로필에 있는 작품들은 다 라인이야.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해. 심지어 라인이 그런 작품들의 이제 하청 기업들을 흡수하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이 기업 말고 다른 기업은 아예 라인의 자체 팀으로 흡수가 됐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그냥 중소기업에 있든 대기업에 있든 그냥 그 일을 잘하는 게 핵심이지, 기술이라는 게 조금만 찾아보고 역사를 좀만 찾아보면 굳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기술 규모에 있어서는 그냥 접근하는 게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막 대기업은 어마어마한 뭔가 있을 거야, 뭐 미래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미화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기업 기밀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런 이제 기반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해 보면 결국엔 대학에서 이미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많고, 그리고 대기업들도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증명해야만 그 투자가 많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을 다 꽁꽁 싸매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고 이런 남들보다 이런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투자해달라 이런 프레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기술이 이제 발표가 됐을 때는 공유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소한 그 소식을 알리는 정도는 있는데, 그런 기술들을 역추적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대학에서도 많이 오래전부터 연구해온, 그렇게 발전시켜온 분야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알파고 같은 경우도 구글 자체 회사라고 하기는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구글에 있는 이제 위키백과 있는 내용 일부예요. 알파고는 구글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다. 영국의 스타트업 기업이었던 딥마인드가 2014년도에 구글에 인수되면서, 자, 구글이 인공지능 최고라고 여러분들이 아니고 아까 그런 분들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보면 어때요? 아주 좋은 기술 스타트업 3번처럼 대기업에 의해 기술 스타트업이 항상 인수되어 왔다. 구글의 딥마인드 또한 그렇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조금만이라도 알았다면 그렇게 대기업이 최고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그런 이제 어떤 그런 환상을 가지고 보지 않을 텐데, 주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되게 답답해요. 왜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참 정확한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저의 스탠스를 오래 관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너 네이버에 되게 불쌍한 엔지니어가 나와서 되게 힘들고 네이버는 나쁘고 카카오톡은 우수 사원들한테만 잘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편을 저는 안 들었어요.
근로자, 보통은 대기업에 제가 반기를 들 것 같지만 저는 대기업에 대해서 그런 반감이 없어요. 대기업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경력자로 나중에 좋은 포지션으로 간다면 학생들에게 항상 추천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간다면. 근데 이제 신입으로 갔을 때 중소기업에서 성장할 확률이 높고, 중소기업에서 주인공이 될 확률이 높고, 자기가 주인공인 드라마나 주인공인 영화를 찍을 때 얼마나 주연 배우들이 그 태도 자체가 다르잖아요. 엑스트라 할 때보다. 기업 규모가 크고 그러면 기술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은 이상은 두각을 나타내기가 힘들어요. 마블 코믹스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봤자 엑스트라나 더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나름대로 연기 커리어를 좀 가지고, 이 사람이 연기력이 보증된 사람이다라는 게 증명이 돼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그래도 주조연급은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대규모의 영화에 내가 속했다고 해서 내가 그만큼 탑 배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주로 이제 기술력이 낮은 사람들은 카메오나 작은 역할밖에 못하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중소기업 단편 영화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제작비가 적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주인공한테 기대하는 기대치, 그 사람이 끌고 가는 이런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이제 줌으로써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대신에 연봉은 4,500, 5,000.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가 올해 높인 게 5,000이에요. 그 전에는 2019년도에는 4,200, 4,500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올리려고 올린 게 아니고 쿠팡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4,500, 5,000은 어마어마한 결과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이 많이 졸업을 했고 좋은 조건으로 가서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 무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대기업 출신 대표님들도 많고 박사학위 기반으로 창업하는 대표님들도 많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술력이라는 거는 사실 개인이 얼마나 더 연구를 하고 또는 그 집단이 얼마나 더 연구를 하고 깊이 있게 파고드느냐의 문제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대기업에서 특정 분야의 뭐 고수들을 뽑을 때 내부에서 뭐 교육을 잘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서 성장시키는 구조가 아니고 인공지능 관련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딴 데서 공부한 사람들을 대기업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레벨이 안 되면 그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힘들 뿐더러 사실 존재감도 가지기가 힘들어요. 왜? 대기업은 돈이 많잖아.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 기업들은 좋은 인재들을 많이 뽑을 수 있죠. 근데 그곳에 있다고 해도 당신들이 성장할 수 있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 안에서 소화할 정도의 깜냥이 돼야죠. 여러분들이 진짜 최고 몹들이 나오는 던전에 여러분들을 갈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몹을 잡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몹을 충분히 잡고 남을 정도의 실력을 가졌는데 본인들은 좋은 먹거리 던져줘도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대기업에 그런 많은 판타지를 갖고 있고 스타트업 천대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오히려 제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 서울대 나오거나 막 서영고 이렇게 나오거나 포항공대 카이스트 나오고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그냥 뭐 학력이 좋으면 약간 자기 좋은 거에 대한 자부심은 강해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좋은 학교를 안 나온 사람들을 천대하진 않거든요. 근데 꼭 애매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되게 뭔가 꼬였어. 그러니까 학교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프레임이랑 상당히 유사한 거죠. 그래서 서울대 나온 사람 뭐든지 다 완벽할 거라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내 친구들 서울대 나온 친구들보다 내가 돈 훨씬 잘 벌거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도 그렇고 자본주의에서 결국엔 대학에 가는 목적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저를 많이 존경하고 저를 신뢰하고 많은 그런 분들을 잘 이끌고 가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제 인생에 뿌듯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다는 게 얼마나 저는 제 삶의 활력소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오는 입장에서는 사실 저런 이제 그 간판 만능주의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 만능주의가 결국에는 껍데기에만 집착하고 내실을 쌓지 못하는 개발자를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들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본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이나 많은 유니콘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스타트업이었다는 거를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반 기술을 먼저 만든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이 되고 큰 기업이 돼서 더 좋아지는 거지, 무조건 대기업에 가면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제가 병역 특례를 할 때 1km라는 작품을 초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안드로이드 버전이랑 서버 작업을 했었는데, 거기서 한 1년 2개월 정도, 1년 좀 넘게 하긴 한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열심히 했고, 그것도 10몇 년 전, 12, 3년 전에 안드로이드 초기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그 스타트업에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성장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그 스타트업들 그 프리랜서로 많이 작품도 만들어주고, 그 회사에 돌아가는 상황들도 같이 얘기하고, 정말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이랑도 사실 콜라보해서 많이 했고, 고객사로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대기업들이랑 같이 일하는 개발자들이랑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제 17년 동안, 경력은 제가 17년이니까 17년 동안 업력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완벽하게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경험을 기반으로 얘기한다는 걸 신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규모가 크다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논리는요, 당신보다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들이 당신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물론 부자 옆에 있어서 부자한테 부를 축적하는 거를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요, 때로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당장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이 계속 부자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너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야후는 구글한테 밀리면 안 됐고요, 다음은 네이버한테 검색 시장을 밀리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몇 년 사이에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이 엄청나게, 지금 틱톡 만든 뭐 걔네도 바이트댄스도 돈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정말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런 분야인데, 여기서 절대적으로 뭐가 좋아요, 뭐가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옛날에 그 양반집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대부가의 자제가 아니면은 뭐 과거급제를 못하고 막 그 정부의 주요 관직에 갈 수 없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무능한 애들이 사대부가에 있어봤자 뭐예요. 그러니까 그 무능한 사람들이 사대부가에 있는 그런 계급 사회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거북하고 불쾌해요. 못 가서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 기업의 이미지를 좋아하는 거는 알겠는데, 사실은 이번에 뭐 네이버 사태나 카카오의 뭐, 그리고 뭐 크래프톤에도 있었던 뭐, 정말 뭐 노조들이 뭐 반발한 사태들, 뭐 이런 이렇게 화가 나서 뭐 이제 얘기했던 그런 사태들을 따져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그런 다른 이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프라이드를 가지고 직설적으로 얘기해왔던 많은 것들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많은 것들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IT 업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IT 업계에서 제가 개발을 시작한 지 27년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게 너무 많이 본 거야, 이런 사례들을. 그래서 뭔가 절대적이지도 않아요. 지금 저 어렸을 때는 사실 뭐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도 엄청 큰 기업도 아니었을 뿐더러,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아래 한글, 뭐 한글과 컴퓨터가 최고였지, 뭐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켜본 제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대기업 만능주의를 가진 어린 친구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 보면은 좀 안타깝죠. 그리고 지금 대기업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중소기업 출신들 많아요. 왜 중소기업이 그 기술력이 적고 성장이 더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인터넷에서 있는 스타트업이 최악인 이유 막 이런 것만 너무 본 거야. 그러니까 글로써 이렇게 연애를 배운 사람들이 연애 못 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관점으로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같이 얘기해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주장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뭐 근거나 논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대기업이니까 성장한다 이런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마다 전문 분야가 다르듯 부자도 못하는 거 많아요. 본인이 부동산으로 돈을 번 부자면 뭐 그 외적인 다른 의학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모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인간이란 게 유한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를 잘한다고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불편했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와가지고 시비를 걸 정도로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린 건 또 무엇일까? 내가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내가 간 곳이 부정당하는 것 같다? 난 부정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죠. 실제로 스타트업을 많이 인수하는 건 사실이고, 대기업이 많은 하청들과 함께 개발하는 것도 사실이고, 대기업의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데 하청을 왜 써요? 그 기술력에 있어서 투자하는 금액 대비 성과가 하청을 쓰는 게 훨씬 높은 기술력에 저렴하게 할 수 있을 때 하청을 쓰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기업의 의사결정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생각해보거나 회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만 있어도 그런 스타트업 천대사상들은 안 가지고 있겠죠. 물론 스타트업 가면은 마치 고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대기업 가도 고생하는 건 똑같고요. 스타트업 가도 고생하는 건 똑같은데, 물론 그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뭐 욕먹어 마땅한 스타트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 스타트업, 좋은 스타트업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걸 기반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기업을 핵심 개발자로 갈 수 있으면 그 중에서 그래도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간다고 한다면 저는 대기업 많이 추천해요. 왜냐면 규모가 그만큼 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많이 추천할 만하죠. 하지만 이제 조직이 크면 그만큼 그 다른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개발자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대기업에 간다고 무조건적인 성장을 보장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자기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해 나가는가가 핵심이겠죠. 그래서 기업 규모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술은 생각보다 많이 공개된다. 그래서 결론, 기업 규모는 기술력과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